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과 세계인들이 현재 미국 CIA 국장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스 버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CIA 국장인 윌리엄 버언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또한 지명도가 낮은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가 바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대표로 있을 때 20명의 중국 공산당 관련 임원들을 뽑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해외 담당 정보기관의 수장이 중국 공산당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가 CIA에 취임한 이후에 많은 국제평화기금 카네기 재단의 임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가 중국에게 뒷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카네기 웹사이트에 보면 이러한 임원들의 전문성과 그들의 중국 CCP와의 관계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띵크탱크의 임원들에 대한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감추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구린데가 많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는 갱 오브 8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8명의 깡패라는 뜻은 아닙니다. 갱 오브 8은 바로 하원 양당 원내총무, 상원 양당 원내총무, 그리고 상하원 양당 정보관리위원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4개 부서의 8명이 갱 오브 8이라고 하여 미국 대통령이 저지르기 쉬운 직권남용과 또는 정보 사용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감시 체계를 미국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갱 오브 8이 모든 정보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유지해왔던 것은 미국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셔진 것입니다. 부패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가 갱 오브 8에 보고를 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것입니다. 대외 비밀사항으로 항상 갱 오브 8에 정부 고위직이나 또는 양당의 정치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던 것이 정설입니다. 제임스 코미는 나중에 상하원 청문회에서 그것을 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고 대통령인 오바마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마라라고 사건이 일어났다고 많은 논평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갱 오브 8의 어느 누구도 FBI나 DOJ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사전영장이나 또는 사후영장에 대한 영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대통령인 대법관이 혹시 잘못 판단할 때를 대비하여 만든 기구이기도 합니다. 246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 지금 100주 대낮에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갱 오브 8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치 매코넬, 척 슈머, 낸시 펠로시, 케빈 맥카티, 아담 쉬프트, 마이크 터너, 마크 워너, 마르코 루비오 이렇게 8명입니다.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FBI가 마음대로 영장을 집행하고 행하였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갱 오브 8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갱 오브 8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의 사전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던 이 FBI와 DOJ는 바로 독재 국가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FBI와 이 양당의 라이노나 의원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FBI가 이들의 견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치 무게화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검사장인 조지 게스콘 소환에 대하여 그간에 저희가 몇 번 보도를 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인 8월 15일 조지 게스콘은 소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조지 게스콘 소환에 대하여 71만 6천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였으나 그 중에 19만 6천 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못된 투표라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52만 75표만 유효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조지 게스콘 소환에 필요한 59만을 채우지 못하여 조지 게스콘은 소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또 하나가 조지 게스콘 이 투표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공평하고 열람 가능한 투개표를 하여야 하나 이들은 비밀 투표로 비밀 개표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이 88,500명, 중복 서명이 43,900명, 주소 불일치가 32,190명, 서명이 맞지 않는 것이 9,500 등등 해서 전체
19만 5,783명에 해당하는 분이 그 서명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하여 조지 게스콘을 살리긴 하였는데 이 조지 게스콘이 왜 문제냐면 샌프란시스코의 원래 지역 검사장이었습니다. 서부 관문에서 가장 유명했던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범죄의 도시가 되고 엉망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조지 게스콘이 몇 년 동안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도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메이저 자동차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올스테이트가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하는 CRT 이론을 교실에 도입하는 비영리 재단에 자금을 투입한 것이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스테이트 본사에서는 비영리 재단과 우리는 별개 법인이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올스테이트 이사들이 그 재단의 이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만 다르지 같은 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올스테이트 보험 가입자들이 지금 여기에 분노하여 올스테이트 보험을 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오밍주 공화당 경선에서 리치 체니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지금 아빠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전 부통령인 딕 체니가 오늘 딸을 지지하기 위하여 투표장까지 나와서 열심히 딸을 홍보 선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와이오밍 주민들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을 알고 처신하는 것도 똑똑한 정치가 중에 하나인데 참 멍청한 체니 일가입니다. 한편 이 선거 결과는 8월 17일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리 체니가 20%도 득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돕는다고 하면 되지 말란 법도 없죠. 다음 소식입니다. J.D. 러커가 오늘 NOQ를 통하여 자기의 남북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염려에 대하여 논평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소규모의 내전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핑계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공화당 지지자나 보수 우파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소요를 일으킬 것이 아니고 차라리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정치가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잠자고 있는 공화당원들을 많이 일깨워서 의회 차원에서 압력을 넣고 일반 시민들이 곳곳에서 평화 시위를 함으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이러한 관행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의문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절대 권력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글로벌리스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느 나라에서 잘못된 업체에 대하여 시민들이 몇 년을 길거리 투쟁을 하였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코인팔이 하여 개인 부만 착복한 사람들만 수두룩이 나왔죠.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보니 이 작가가 권장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또는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총기 규제를 통한 총기 반납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슈빌 프레디 럴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가지고 있는 총기를 반납할 경우에 총기 한정당 약 50불에 해당하는 마켓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총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켄투키나 내슈빌 또는 그 일대에서는 총기 휴대가 아직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로스리 샤핑 기프트 50불을 주면서 100불이 넘는 총기를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